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은 제 차 BMW 520D F10 모델 지금 현재 엔카에서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는지 한번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520D F10 모델을 지금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약간 참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지금 520D 여기 BMW의 5 시리즈 F10 검색하면 차가 엄청 많죠.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빼고 디젤, 럭셔리 플러스 이쪽 럭셔리 라인 이쪽 M 스포츠나 럭셔리 라인 쪽으로 가면은 이제 한 15년식 이상 된 모델이라 아무래도 좀 더 이쁘고 옵션도 좋고 대신에 그만큼 가격이 좀 나가죠. 여기 보시다시피 뭐 2천만원, 218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제 차하고 같은 연식 13년식, 14년식 요 정도 그냥 520D 그거를 좀 보려고요. 근데 이게 13년식하고 14년식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차는 13년식인데 이제 핸들 열선 없고 뒷자리 열선 없고 근데 이제 14년식은 보니까 핸들 열선 있는 것도 있고 요거 뒷자리에 열선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20D 연식 13년부터 주행거리는 제가 늘 하던 대로 10만 킬로부터 가격은 따로 책정 안 했고요. 엔카 진단된 걸로 68개 매물인데 이 중에 제가 사실 미리 추려놨습니다. 추려놔서 제 생각엔 이건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10년 된 모델이고 키로수도 많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제가 지금 추려낸 차들이 다 괜찮다, 뭐 사셔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추천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제 차를 업어왔을 때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탁송으로 차를 올렸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뭐 아직 현재까지는 잘 운행 중이기는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몇 개 추렸는데 제 기준에 합당한 차들을 몇 개 골랐고요. 또 제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제가 이제 열애시켰던 매물들도 왜 열애시켰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개 추렸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이 차량 첫 매물부터 너무 극단적이죠. 13년식 25만 킬로 탄 520D 가격은 65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보험 이력부터 볼게요. 소유자 변경 횟수 2회인데 보시면 13년 출고해서 16년 때 한번 소유자 변경이 돼서 이제 2024년까지 8년 동안 그 두 번째 소유자가 이제 운행을 했던 거죠. 이거는 사실상 1인 소유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은 뭐 160, 110, 뭐 110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성능 점검 기록 한번 볼게요. 25만 킬로에 뭐 매연은 뭐 저는 잘 모르니까 크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1인 소유차입니다. 마침 제 모델이랑 색상도 똑같아요. 휠 사이즈도 똑같고 옵션도 아마 같을 거예요. 그렇죠. 뒷자리 열선 없고 핸들 열선 없고 근데 이 차는 ECM 룸미러가 있네요. 하이패스가 있네. 제 차에는 없었는데 어찌됐건 25만 킬로나 된 차를 너가 지금 추천하는 거냐라고. 저는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 차는 과연 사면 안 되는 차일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뭐 무조건 물론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 차 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차를 샀을 때는 내가 수리비 어느 정도 투입할 생각이 있다. 물론 지금 이 차 말고 이 다음에 보여드릴 차들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차는 리스크가 조금 더 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차가 650만 원인데 이미 갖고 왔는데 차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차가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비, 소모품은 교환하는 건 일반 다른 중고차들처럼 당연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치명적인 이 차가 20만 킬로가 넘어가고 25만 킬로가 되면 특히 520D 디젤 같은 경우는 DPF가 문제거든요. 그거에 과연 멀쩡하게 괜찮게 상태가 괜찮을까 나쁠까 그걸 봐야겠지만 13년 지금 2024년이죠. 11년 된 차인데 25만 킬로 탔다. 그럼 1년에 2만 킬로 이상은 탔다라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차 상태가 괜찮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어느 정도 도전해볼 만하다. 내가 이 차를 650에 가져와서 취득세까지 해가지고 뭐 한 700 정도 될 건데 가져와서 뭐 다른 차들은 그냥 소모품 교환하고 정비하는데 뭐 한 100만원, 200만원 든다라고 하면 나는 이 차에 그래도 한 300만원, 400만원 이상 뭐 많이 뭐 DPF가 정말 망가져서 교환을 해야 된다 뭐 그래서 뭐 재생 부품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의 차값만큼 수리비가 나왔다. 400만원, 500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차는 그럼 내가 1000만원, 1100만원 주고 산 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가 괜찮아진다면 이 520D 이 차량 자체는 엔진은 워낙 튼튼하고 잔고장 없는 엔진으로 유명하고요.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소모품은 어차피 교환을 하면 새 거가 되기 때문에 더 탈 수 있는 거죠. 물론 연식이 이렇게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운행하면서 새롭게 교환해줘야 되는 소모품들이 계속 나타나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런 거를 자기가 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내가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부품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내가 따로 구입을 해서 공임을 맡겨서 그런 식으로 조금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탈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차뿐만 아니라 제가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차들도 키로수가 많고 리스크가 크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차, 뭐 디자인이 제 차랑 색깔도 똑같은데 디자인이 나쁜가요? 저는 지금 이제는 구형이 돼버렸지만 신형이었던 지바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신형도 뭐 둘 다 이쁘지만 저는 이 구형 모델이 뭐 내부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도 외부는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매물이 있습니다. 자, 요런 매물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매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볼까요? 이거는 가격이 950만 원입니다. 14년식 19만 킬로 탄 520D. 아까 거랑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어떤가요? 이것도 똑같이 일단 보험 이력 볼게요. 소유자 변경 횟수 2회인데 이거 사실상 이건 그냥 1인 신조. 그냥 소유자가 한 명이었던 차입니다. 250, 90, 57만 원 이런 짜잘한 것들은 오히려 있으면 좋다 그랬죠. 성능 점검 기록부터 한번 볼게요. 리콜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행했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차를 업어오고 나서 이제
그 리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콜 아직 하나 더 받을 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미 이행했던 것도 있고 아직 하나 더 받을 게 있어서 바로 리콜 접수를 했고요. 하는 김에 뭐 다른 부품도 오래된 부품도 EGR 쪽이었나? 뭐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외판 교환이 있네요. 휀다 왼쪽 교환이 있고요. 이 차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아까 이전 차량 300만원 차이 나는데 연식은 1년 더 좋고 키로수가 19만 킬로죠. 이 차의 장점은 14년식이다 보니까 보시면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제 차는 핸들 열선이 없어서 참 불편한데 뭐 이 차는 그래도 핸들 열선이 있네요. 그리고 이 차는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19만 킬로다 보니까 성능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차가 키로수가 너무 많이 돼서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내 돈 주고 수리를 해야 되지만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면 성능보증보험을 이용해서 차를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차도 있고요. 그리고 더 다른 차도 한번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90만원이죠. 이 색상은 검정이네요. 저는 왜 이렇게 검정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쥐색은 이쁜데. 아무튼 보험 이력 볼게요. 소유자 변경 횟수가 없죠. 완전한 1인 신조 차고요. 수리비용은 400만원. 수입차에서 400만원이면 크게 비싼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140, 130, 40 여기 밑에 이렇게 있고 성능기록부 볼게요. 이 차는 마찬가지로 왼쪽 휀다 교환 하나 있고요. 다른 뉴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 어때 보이시나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890에 이 차는 오히려 키로수가 더 짧죠. 16만 키로 16만 키로 탄 이 차량이랑 아까 25만 키로 탄 이 차량 둘 다 1인 신조인데 1인 신조에 가까운 차인데 한 사람이 오랫동안 운행했던 차니까 거의 9만 키로가 차이가 나는데 리스크가 있죠. 그 9만 키로의 차이가 이 가격 650과 890에 한 250만원 정도 나의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 같으면 뭘 살래? 라고 하면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량과 이 차량 이 차량은 이제 색상이 다르죠. 색상이 다른데 선택의 영역이고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20만 킬로가 안 됐기 때문에 성능보증보험 가입 의무고 그거를 좀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이 25만 킬로 탄 520D보다 리스크는 조금 적죠. 금액은 좀 더 비싸지만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차량 한번 볼까요? 이 차량부터는 이제 제가 배제시켰던 차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 이유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 차는 13년식에 22만 킬로 탄 차량이고 990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아까 거랑 뭐 가격이나 키로수가 그렇게 차이도 안 나는데 뭐 휠도 이쁘고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첫째로 보험 이력부터 바로 볼게요. 일단 용도 변경이 있고요. 용도 변경이 있는 차는 저는 일단은 후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소유자 변경 횟수가 5회인데
2013년에 출고해서 2018년에 바뀌었고, 뭐 9월 이거는 이제 딜러 상사로 넘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주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아니군요. 1년도 안 돼서 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차주가 또 한 4년 정도 있다 팔았고요. 소유자가 한 3명, 3, 4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이 차는 보시다시피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탄 거고,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 다음 차주도 자차를 안 들고 탔어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이 차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했고요. 성능 기록부도 한번 볼까요? 리콜 대상인데 일단 이행하지 않았고, 이건 뭐 지금이라도 리콜 하면 되긴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없죠. 당연하죠. 왜냐면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탔으니까. 그럼 이 차는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휠도 이뻐요. 나름 도색을 했죠. 제 차도 도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업어오고 나서 이렇게 그 도색을 했는데, 이 차주도 이 휠이 도색됐다는 것만으로도 뭐 그게 리스크가 있는 게 되냐? 물론 100%는 아니에요. 아닌데 리스크가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도 브라운 시트로, 브라운 시트가 이쁘긴 이쁘네요. 근데 차는 이쁜데 일단 다른 이유보다 이게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저렴하고 뭐 키로수도 뭐 제가 생각한 키로수고 하지만 배제를 시켰고요. 이거 말고 다른 차도 보여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3년식 20만 킬로 탄 520D고 M팩으로 이렇게 이거 그 드레스업도 돼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550D, M550D로 드레스업 돼 있다고 돼 있죠. 950만 원이고요. 일단 보험 이력 먼저 볼게요. 보험 이력은 용도 변경은 없고 소유자 변경 횟수가 9회입니다. 9회. 보시면 13년 출고해서 근데 21년까지 한 사람이 쭉 오랫동안 타긴 했네요. 8년 동안. 근데 문제는 그 뒤에 1년도 안 돼서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1년, 2년도 안 돼서 소유자가 또 바뀌었고, 그 뒤에 소유자가 아마 상사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 뒤에 소유자들이 좀 짧게 그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짧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19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자차를 안 들고 탔습니다. 뭐 120만원, 100만원, 120만원, 290만원 뭐 금액은 크게 그런 게 아닌데 자차를 안 들고 탔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볼까요? 아마 첫 번째 차주는 차를 잘 탄 것 같아요. 깨끗하게. 근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차주부터 그때 드레스업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진들을 한번 볼게요. 근데 저는 M 패키지가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던데. 저는 그냥 럭셔리 라인 모델이나 그게 외관이 전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휠도 M 튜닝으로 해놓은 것 같고 M 휠로 튜닝 해놓은 것 같고, 보시면 내부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했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차를 오히려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탔을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튜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차를 조금 험하게 모셨을 가능성이 좀 있다. 요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차가 생각외로 멀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버튼 같은 것도 이렇게
바꿔 껴놨고요. 멀쩡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이 차의 리스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25만 킬로 탄 650짜리 이 차보다 제 기준에서는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배제를 시켰던 거예요. 이런 차를. 이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이 차를 어떤 다른 분이 잘 매입하셔서 잘 타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다만 각자 개인의 그 기준이나 성향이나 그게 다르듯이 저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 물건 볼게요. 이 차는 13년식 13만 킬로 탄, 비교적 키로수가 좀 적네요. 가격은 950만원. 뭐 겉으로는 튜닝한 것도 없어 보이고요. 보험 이력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용도 변경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 변경 횟수가 7회입니다. 2013년에 출고를 해서 영업용으로 출고를 했다가 이제 일반 승용 번호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있다가 소유주가 바뀌었고, 그 뒤 2년 정도 있다가 소유자가 또 바뀌었고, 그 뒤에 한 4년 정도 있다가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이 차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소유자 변경 횟수가 너무 많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게 저의 기준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왠지 정비 소모품이라도 교환을 해야 될 거를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하고 넘겼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외판 뼈다구는 뭐 문제 없죠. 안에 다른 사진들도 좀 볼까요? 뭐 특별할 건 없어 보입니다. 이 줄무늬 3개,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일단 핸들도 M 핸들로 교체하신 분인데, 이 줄무늬 3개를 저도 이거를 달고 다닌 적이 있지만 뺐습니다. 나중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 차가 13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지만 25만 킬로 탄 이 520D보다 650짜리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이었죠. 그 다음, 이게 다네요. 이렇게까지고 이 차, 요 차량이나 요 차량, 그리고 요 차량, 제가 배제시켰다고 했던 이 차량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안의 상태는 어떨지, 엔진의 상태는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확률의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위험 요소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 기준에 좋다라고 했던 이 검정색 890짜리 요 차량, 950짜리 요 차량, 650짜리 요 차량, 요 세 대 중에 너는 뭘 살래?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각자의 그 취향과 선택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성능 보증 보험을 받을 생각이 없다. 난 이 차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차는 1인 신조 차고 뭐 수리 비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고치면서 이 차를 좋게 만들어서 지금 25만 킬로지만 30만, 35만까지 타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 16만 킬로 탄 이 차량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딱 한 1년 전쯤에 520D 13년식 21만 킬로 탄 차를 매입했는데요. 매입 가격은 95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비용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취득세랑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조금 더 들었죠. 그 정도 들여와서 현재까지 그냥 소모품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뭐 이런 거 소모품 교환 말고 정말 차가 좀 이상이 있어서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운행 중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던 금액은 지금까지 한 2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50만 원 좀 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또 계속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차가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소모품을 또 교환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겠지만 제가 이 차에 일단 이 차가 지금 질리지 않는 이상 교체하면서 부품 고치면서 소모품 교환하면서 당분간 계속 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뭐 이 520D F바디 지금 충분히 좋다, 사라 라고 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이 가격에도 이러한 생각과 방법으로 수입차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여러분도 참고만 한번 해보셔라. 이런 의미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